하지만 정부의 국비 지원 입장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치단체마다 신규 도입과 할인율을 놓고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교육감의 측근 인사들이 강원도 학교안전공제회 고위직에 잇따라 채용됐습니다. 보은 인사 자리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과 강원 남부시군 의회들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번 주부터 시작돼 다음 달이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공약한 강원 학생진단평가가 이번 주부터 시행됩니다. 중학교는 50%, 초등학교는 65%가 진단평가에 참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오전 동해 중부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 오전 동해 중부 전해상에서 1에서 3m가량의 파도가 일다가 오후 들어 3.5m 이상으로 높은 파도가 치겠다며 풍랑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모레까지 30에서 8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5도, 속초와 양양 7도, 강릉 동해 삼척은 9도를, 낮 최고 기온은 고성 12도, 속초 양양 14도, 강릉 1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공약한 강원 학생 진단평가가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주는 도내 중학교의 50%인 80개 학교가 하루를 선택해 2, 3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진단평가를 치릅니다. 다음 주에는 도내 초등학교의 65%인 229개 학교가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분석 결과를 학교에 통지한 뒤 내년 1월 학부모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가 지난주 관련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수년간 지원되던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바뀌면서 지자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은 할인율의 4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100억 원을 발행해 10% 할인했다면 4억 원은 국비였던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도내 지자체들은 시군비만으로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할인 규모를 축소하려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하던 시군들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할인율을 10%로 유지하자니 지방비 부담이 크고 5%로 줄이자니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특별 할인 10%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내년에 국비 확보가 지원이 안 되면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역사랑 카드를 도입하는 속초시는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10%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첫 해부터 할인율을 줄이자니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늘리자니 시비 부담이 커져 혼란스럽습니다. 당초에 안 되는 거로 이제 이미 알고 있다가 최근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일단 정부 입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내년도 진행하는 거로. 지난주 행정안전부는 5천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을 국회로 올려 심의가 시작됐지만 예산이 세워질지 전액 삭감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부안에서는 미반영이었고 저희 행정안전부 상임위, 행안위에서는 5천억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제 예결위가 남은 거죠. 그러면 깎일 수도 있고 반영될 수도 있고 아직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다음 달 말쯤 결정될 예정이어서 이후 지자체들의 내년도 추경 예산 등에 반영될 수 있을지도 아직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학교안전공제회 채용과 관련한 제보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전현직 교육감의 측근 인사들이 고위직으로 연이어 채용됐다는 건데요. 학생들의 안전사고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보은 인사 자리로 전락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학교안전공제회, 학교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보상 처리를 하는 전문적인 조직입니다. 사무실은 강원도교육청 3층에 있습니다. 출입문 밖 조직도에는 5명의 사진과 직함이 붙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무부장이 민병희 전 교육감의 수행비서 출신입니다. 민 전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 해인 작년 11월 공개 채용 시험에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수행비서 당시 직급은 6급 상당 임기제, 사무부장은 5급이어서 교육행정직 5급과 같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분들은 다 거기서 수년간 또 길게는 10년 넘게 일하셨던 분들인데 5급 팀장으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운영한 기회를 박탈당한 느낌이 들어서 채용 절차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MBC가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보 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란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장 보고 없이 사무부장 본인이 서명을 하고 직속 상관인 사무국장선에서 정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사무부장은 사무 처리하는데 잘 몰라서 오해가 있었다며 다시 공개 처리했고 자신의 채용에 관해선 절차대로 진행돼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병희 전 교육감 체제에 이어서 신경호 교육감이 당선되고도 강원도 학교안전공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9월 이사장 자리에 신 교육감의 인수위 시절 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2019년 도교육청 고위직 재직 당시 직원과의 부적절한 행위로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수위 부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던 인사입니다. 그동안 행정국장이 겸직했던 이사장 자리에 단독 임명되면서 이사장 월 수당은 겸직 수당 4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사장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당 인상이 필요하고 인수위 부위원장직을 사퇴한 이유는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신교육감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돼 있는 강원도 학교안전공제회.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받는 예산은 계속 늘어 올해 받은 출연금만 8억 원입니다. 직원 보수와 출자금 등 소조가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인사와 운영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매년 수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관리 감독이 쉽지 않은 기형적인 조직 구조 때문에 보훈 인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기후위기로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농수산생물의 서식 환경이 위협받는 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항상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데 꽁치 그림으로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화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캔버스 위에 펼쳐진 밤바다에 초승달이 기울고 수면 위로 꽁치가 얼굴을 내밉니다. 팔딱거리며 살아 숨쉬는가 싶더니 기름으로 오염된 백사장에서는 이내 숨이 잦아듭니다. 물감을 붓거나 떨어뜨리는 액션 페인팅 방식의 초현실주의 기법으로 바닷속 꽁치를 캔버스 위에 올렸습니다. 화가는 과거 우리 밥상에 흔히 올랐던 꽁치가 어느 날부터 찾기 어려워지는 등의 생태계 변화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냉동실에 한 2개 남아 있었는데 꽁치를 꺼내서 그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빛깔이. 잊혀졌던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꽁치 그림은 관람객의 손가방과 티셔츠 등에도 그려져 지구온난화로 서식 환경이 나빠진 바다 생물의 위기를 대변합니다. 관람객들은 흔했던 생선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을 바다가 아닌 전시실에서 체감하며 쓸쓸함을 느낍니다. 지금 시장에 가면 그 꽁치도 많이 나오지 않고요. 저도 주부인데 이런 기후위기의 심각성이라든가 환경의 중요성을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승화해 주신 것 같고요. 꽁치 전시회는 지난달부터 서울과 대구 등에서 열렸는데 작가의 연고지도 아닌 강원 동해안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 속에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명태가 사라진 데 이어 오징어 어획량도 줄면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남해안에서는 정어리떼가 산소 부족으로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는데 생물들이 먼저 맞이한 기후위기는 우리 인간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꽁치가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경고를 담아 탄소 중립 메시지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농업교황청에 가서 이제 퍼포먼스 하면서 전 세계인들한테 환경의 경각심을 알려줄 거예요, 꽁치가.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영동 지역과 강원 남부 시군의회들이 이번 주부터 시군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삼척시의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9일 동안 조례안 심사와 내년도 당초 예산안,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태백시의회는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고 강릉시의회와 동해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속초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례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375명, 동해 123명, 속초 107명, 삼척 97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79만 3천 명을 넘겼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60.4%로 106개 병상 가운데 42개 병상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강릉시와 국립국악원이 국악의 진흥과 전승 보급을 위한 상호 교류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릉시는 국악의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설 활용 협조와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 정보 교환 등을 통해 강릉 단오제와 강릉 농악, 학산 오독대기 등 지역의 다양한 국악 전통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악 전용 공연시설과 전승 연구시설인 국립국악원 강릉 분원이 설립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이 올해 정선아리랑제에 7만 4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고 1인당 6만 1천여 원을 사용해 경제 유발 효과는 4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축제 만족도는 7점 만점에 외지인이 5.66점으로 지역 주민 5.3점보다 높았고 정선 아리랑제가 아리랑을 알리는 데 기여하는 중요성도 6.3점으로 축제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47회 정선 아리랑제는 지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돼 아리랑 팝 경연대회, 7연 제례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회의와 박람회 등의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과 독특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강원 유니크 베뉴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10곳은 강릉 하슬라 아트월드, 고성 DMZ 박물관, 동해 무릉 변류천지, 속초 국립산악박물관과 속초 시립박물관, 정선 3탄 아트마인과 로미지안가든, 태백 365 세이프타운, 인제 스피디움, 춘천의 남이섬 등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10개 유니크 베뉴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내외 마이스 시장을 겨냥해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내년에 강릉시 연곡면에 들어설 예정인 북부권 수소 충전소와 관련한 2차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 강릉시는 지난 18일 강릉시 연곡면에 이어 오는 25일 주문진읍에서도 연곡면 강북운동장 주차장에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과 관련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북부권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수소연료 전기차 충전소 민자보조 공모사업에 선정돼 50억 원을 들여 강릉시가 민간 사업자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선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전원 대학 입학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정선 장학회는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졸업생 전원에게 대학 입학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정선 장학회 선발 예정 인원은 올해 404명에 11억 3,800만 원보다 7억 6천여만 원 증가한 620명에 17억 7천만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